여러분 안녕. 논술 시간이죠. 자, 제 5탄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달이 넘었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이 조금 논술은 종강이 가까워졌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가 조금은 캠퍼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사실상 본원이나 그리고 인별 쪽은 이 강의가 종강이 될 수도 있어요. 기숙학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기숙학원은 종강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수시 접수하면서 학생들하고 밴드 채팅을 하면 접수를 제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 한결같이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얘기를 들었는데 밴드로 종강 인사를 하는 반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걸 떠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다. 달려야 된다. 그죠? 수시 접수 아마 다들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잘 하셨으리라 믿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여러 통신수단 다 동원하기 바라고 바로바로 연락해요. 괜찮아요. 자, 오늘은 그 지난주에서 성균관대 제2탄입니다. 전체론 5번째. 성균관대 한번 하고 제가 다른 학교로 넘어갈까 싶었는데 또 이게 만만치가 않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대 논술 원서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꽤 많이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성대 논술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조금이 아니죠.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에 누가 이렇게 한참 떠 있나요? 넘어가야 되겠죠. 역시 논술의 갑 연서성 제5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곰돌이가 여전히 튀어나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사실상 논술은 여러분이 신뢰가 중요합니다. 제가 약간의 농담 삼아 뭐 드리는 얘기는 한데 수능은 자신을 믿어라.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 없다. 또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 8시 전부터 공부 시작해서 밤 10시 또는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있죠. 이와 같은 공부는 평생 뭐 어떤 누구보다 공부 많이 하는 공부예요. 자기를 믿으세요. 자, 그런데 논술은 좀 불안하죠. 스스로에 물어봐도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옆에 친구를 믿어라. 나도 잘 못하지만 옆에 저 친구 더 못한다. 재미삼아 농담삼아 생각해도 사실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다. 그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또 앞으로 가나요? 가끔 한 번씩 이렇습니다. 기계는 아무리 다뤄도 잘 적응이 안 되죠. 자, 오늘의 필수 공식 몇 가지 총정리하는 겸 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키워드 분석 5원칙 이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이 익숙하죠. 논제와 밀접한 단어, 빈출, 강조, 새로운 정보, 그리고 구조적 독해. 병렬식은 대꾸관계, 절차식은 순서관계, 심층적 구조는 충돌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비교 분석. 사실은 이거는 성대에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성대 논술과 관련된 건 아니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비교 분석이죠. 특히 연대, 연대 필수 중에 필수다. 금년 2021학년도 연대 모의논술에서는 비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절대 소리하면 안 되죠. 이제까지 나온 이게 지금 벌써 뭐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 모의논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 안 하다가 큰일 납니다. 공통주장, 공통항목, 그리고 가나다 요약을 하는데 핵심은 뭐다? 이 부분이죠. 마우스 보이죠? 여기 그 마우스 좀 위치 다르나요? 여기 이 부분 그죠? 비교 이 부분이죠. 대꾸를 맞춰야 된다. 대꾸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자 비교 분석 요거는 그 항목 비교라고 하죠. 앞에 거랑 차이점은 뭐 금방 확인되죠. 자, 앞에 것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 중심으로 나 중심 다 중심이죠. 근데 방금 항목 비교로 가는 것은 A 중심 B 중심 C 중심입니다. 항목 중심이다. 그래서 항목 비교 그럽니다. 어떤 방식도 괜찮아요.
본인이 잘 하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자, 관점 분류형 답안 구조. 자,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잘 봐두시면, 이게 성균관대 1번 문제죠. 또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또 외대 문제. 또 외대는 분량이 좀 적습니다만 어쨌든 형식은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논제 특징이 뭐였죠? 분류 그리고 요약. 분류 요약입니다. 분류하라 그리고 요약하라. 그러므로 답안 역시 분류 그리고 요약을 하면 돼요. 분류는 어떻게 한다? 분류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각 입장의 요지를 밝혀요. 자, 그 다음에 A 입장을 요약을 하고 B 입장을 요약하는데, 자, 문제는 이 입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입장이라는 게 뭐냐. 입장 속에는 제시문 들어있죠. 자, 결국은 말을 쉽게 바꾸면 결국은 제시문 정리다. 제시문 이렇게 가나다. 여기는 뭐 예를 들어 했기 때문에 뭐 가다랍니다만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객관식으로 분류한 그 순서대로 가는데, 자, 성균관대, 오늘은 성균관대 공부니까 성균관대 초점 맞추면 어떻게 한다? 각 제시문은 두 문장씩 정리한다. 두 문장씩 정리한다. 그쵸? 왜? 분량 때문에 그렇다. 가는 두 문장, 뭐 다는 네 문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균형을 맞추자. 균형을 맞추자. 됐죠? 통과. 요거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자, 분류 작업은 어떻게 했죠? 분류 기준점을 씁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에서 실제 범주화를 시켜줍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각 입장 요지. 자, A 입장, B 입장 만들었겠죠? 전자는 땡땡땡 입장, 후자는 땡땡땡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첫 단락인데, 첫 단락은 그래서 두 문장이면 충분하다. 그 다음 오늘의 필수 공식 네 번째, 비교 분석 5단계. 저 방금 봤던 것은 비교 분석과 관점 분류형의 답안 구조입니다. 이것은 분석 방법에 대한 얘기. 1단계 전체 독해 단계, 이제 알죠? 속독입니다. 한 제시문당 1분. 그리고 정밀 독해, 대표 지문, 그리고 비교 항목 설정 단계, 그리고 그 항목에 비춰서 나머지 제시문 정리하는 단계, 그리고 답안 작성. 자, 답안 작성이 중요한 것은 단락, 구성과 분량에 대한 배분이다. 알고 있죠? 한번 잠깐 가볼까요 또? 오케이. 자, 1단계 뭐라고? 전체 독해 속독 단계입니다. 한 제시문은 1분. 그리고 정밀 독해 단계 누구? 대표 지문. 자, 정밀 독해란 말 뜻이 뭐죠? 꼼꼼하게 쪼갠다는 뜻입니다. 세분화 시킨다. 3단계 항목 설정. 이게 하이라이트죠? 여러분은 이게 좀 힘들죠? 그죠? 항목, 비교 항목. ABC 설정 단계입니다. ABC 설정 단계. 자, 그리고 4단계 나머지 기타 제시문을 요 항목에 맞춰 정리한다. 대꾸해 주셔야죠. 5단계 답안 작성.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필수 공식 5번째 관점 분류형 3단계. 자, 관점 분류형의 핵심은 뭐였죠? 객관식적 사고를 하라. 즉 분류를 하라는 겁니다. 분류가 정확해야 돼요. 답은 1, 3, 5인데 만약에 1, 3, 4로 분류했다. 이거는 성대가 자칫 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어렵지 않다. 분류가 틀릴 일은 세상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분류는 정확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적 독해합니다. 사고를 객관식에 맞춥니다. 자, 수능 문제 한 문제 푼다고 생각하세요. 수능 문제 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보는 순간 그 논제에 보면은 분류 기준점 나오죠. 자, 이것이 여러분이 경희대 사회계열과 성대 차이점. 경희대 사회계열은 그런 분류 기준점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없어요. 한두 번 나왔었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 없었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그 분류 기준점이 여러분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범주화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밀 독해인데 이거는 비교랑 마찬가지죠. 전체 독해, 정밀 독해입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정밀 독해는 전체 독해는 비교 분석 같은 경우에 전체 독해는 제시문 훑어봐야만이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포인트를 갖고 비교하는지 방향을 설정합니다. 근데 관점 분류에서 정밀 독해라는 전체 독해라는 것은 객관식적 사고를 하라. 객관식적 사고를 하라. 범주화를 하라. 그 뜻이에요. 정밀 독해 같은 입장으로 묶인 제시문들 간 차이점 분석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3단계 답안 작성. 이 답안 작성은 역시 마찬가지. 단락 구성 플러스 분량 배분이다.
오늘의 필수 공식 6번째 많이 나오네요. 자, 적용 설명 또는 논증 평가 4단계 주, 이, 근, 상 외워야 되죠.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자,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이 주의 근상은 무슨 논리다? 주의 근상은 여러분이 적용 설명, 논증 평가하는 논리적 순서입니다. 동시에 무엇이요? 동시에 답안 논리이기도 합니다. 답안 구성이기도 합니다. 답안 구조이자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하는 필수 4단계 공식이기도 하다. 제1단계 주장. 주장은 뭐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 평가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타당, 부당입니다. 반드시 타당, 부당은 아니지만 이런 거죠. 자, 행복에 대한 제시문을 주고 어떤 다른 제시문을 줍니다. 그리고 이 행복에 관한 이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그 다른 제시문 평가하셔. 타당, 부당이 아니죠. 이럴 때는 행복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복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설명형 같으면 땡땡땡의 가에 따를 때 제시문 나의 현상은 땡땡땡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쓰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 이유는 땡땡땡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자, 때문이다라는 이 내용은 어떤 제시문? 자, 대상 제시문 활용한다. 대상 제시문 활용한다. 잘 봐두세요. 대상 제시문 활용합니다. 땡땡이다라는 것은 대상 제시문 활용합니다. 마우스 위치가 제가 보는 모니터 위치하고 여러분이 보는 모니터 위치가 어떤 탓인지 살짝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상 제시문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 컴에서 마우스는 약간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약간 어색해서 약간 버벅버벅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근거, 주, 이, 근상. 요 근거는 이유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유를 정당화시킨다. 말 그대로 근거 제시문 많이 했다. 그죠? 상술은 원투로 구분하는데 상술원은 앞에 나왔던 주, 이, 근상 그 이유 근거 논리가 제시문 순서가 같습니다. 그래서 상술원은 대상 제시문 활용합니다. 대상 제시문 구체적인 팩트 활용한다 그랬죠. 상술2 역시 구체적인 팩트 위주로 가는데 이때는 누구? 근거 제시문 활용한다. 근거 제시문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중요합니다. 적용 설명형과 논증 평가형, 적용 설명형과 논증 평가형 둘 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의 필수 공식 7번째 도표 분석 5단계. 이거는 중요하죠. 별표 100개입니다. 연대도 나오지만 성균관대도 나옵니다만 성균관대가 더 비중 있게 나옵니다. 성균관대 배점은 30점, 40점, 30점인데 무려 그 40점이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도표 분석이다. 그리고 연대 도표 분석과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무엇이다? 연대 도표 분석은 도표 분석 플러스 제시문 갖고 평가 설명 묻죠. 자, 여기까지는 같아요. 하지만 성균관대는 여기서 조금 더 입장. 자, 우리가 문제 1번, 성균관대 문제 1번이 있습니다. 1번에 대한 그 입장, 그 입장 부분을 갖고 또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됐죠? 자, 컨셉을 확인하라. 제1단계. 도표의 의도, 목적, 컨셉을 확인하라. 두 번째, 변수를 확인하라. 독립변수, 종속변수, XY 값이라고 보면 돼요. 패턴을 분석하라. 패턴. 여러분이 수학에서 말하는 점의 자체 방정식, 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딴 거 없어요. 증가, 감소, 크다, 작다. 증감, 대소. 증감 또는 증감의 크기 정도. 증가, 감소는 하지만 증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죠. 수치 분석을 하자. 사칙연산, 퍼센트, 몇 배. 저 퍼센트 포인트 조금 주의해야 되죠. 퍼센트와 퍼센트를 뺄셈했을 때 우리는 포인트를 붙입니다. 대문자 P를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말로 포인트라고 써도 되지만 원고지 칸을 3칸 차지하죠. 그냥 대문자 P를 씁니다. 자, 문자는 글자랑 한 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는 각각 별도의 칸에 들어갑니다. 더구나 알파벳은 대문자는 한 칸에 한 개를 씁니다. 관계적 분석, 제시문과의 관계. 그래서 일치 관계는 설명, 지진, 충돌 관계는 비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의 필수 공식 7번째 도표 분석 5단계 중요합니다. 오, 끝났네요. 자, 너 자신의 길을 가라.
남들이 뭘 하든 자기의 길을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그 올라간 자료 중에 그 5탄 자료 올라가 있죠? 요 자료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요 자료는 성대 수신원술 실제 기출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금년 모의논술 자료고, 저는 다시 이제 큰 화면으로 등장합니다. 됐죠? 나타날 겁니다. 보이나요? 여러분, 아이고, 안녕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가, 따로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액션 카메라인데 가끔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 가버립니다. 안녕! 그래도 직접 보니까 좋네요. 좋다, 그죠? 5탄인 거 보니까 5주에 접어들었고, 이게 그 비일상적인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일상이 비일상이 되어버렸고,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뜻대로 안 된다, 그죠? 자, 그러나 지구는 돌고 시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어떠한 변수도 없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자. 자, 그 첨부된 파일 잠깐 보세요. 오늘은 뭐 깨끗하게 나오죠? 아마 사운드하고 괜찮을 겁니다. 자, 2020 성대 수시논술 자료인데, 금년에도 약간 그 성대가 뭔가 일정이 조금 변화가 생겼죠. 원래 성대는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서 시험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오전, 오후로 두 개로 나눴어요. 즉 오전에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그리고 경영 이렇게 4개 학과가 보고, 작년에는 오전 이외 다른 학과들을 인문사회를 묶어서 봤는데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최초의 발표는 그렇게 났다가 다시 바뀌어서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아마 이런 원서 쓸 때도 약간의 그것이 주의할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문제 1번 바로 봅시다. 제시문 1에서 6은 시장의 확대를 둘러싼 견해들이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 분류하고 각 입장 요약하시오. 그 PPT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입장 분류형 그럽니다. 관점 분류형, 입장 분류형. 자, 잠깐만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 친구 필기구들이 여기 있군요. 아직 정속에서 안 나타났네요. 그 관점 분류형이 나온 학교가 있다 그랬죠. 어디? 여러분이 꽤 많이 썼죠, 이 학교를. 경희대학교 400열 문제. 경희대학교 400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경희대학교 400열 문제는 성균관대 1번과 90% 같습니다. 왜 10%는 뭘까? 공통 키워드를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꽤 쉬운 문제에 속해요. 그런데 경희대처럼 공통 키워드를 제시를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감안하고 400열 중학생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대 출제 경량 복습, 간단한 복습입니다. 항상 제가 현강도 그렇습니다만 앞부분에는 지난주 수업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죠. 점검해 두세요. 자, 첫 번째 문제 특징. 자, 1번 문제 어떻게 나온다? 분류형이 나온다. 자, 이 분류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 질문 속에 자, 분류가 나오고 분류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주의할 점은 뭐다? 요약이라는 요놈이 입장 각 입장을 요약합니다. 입장 제시문 요약이 아니다. 입장을 요약합니다만 사실은 실제 답안은 어때요? 제시문을 요약하게 되죠. 입장 속에는 제시문이, 그죠? 제시문이 한 바구니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도표입니다. 도표 해석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항상 이거는 일반론입니다. 도표 해석은 단독 출제 안 된다. 도표 해석은 단독으로 표만 해석하시라고 내지 않는다. 뭐 가끔 그런 학교 있습니다. 작년에 한양대 상경이 그랬고, 옛날에 그렇게 옛날 아닙니다. 서울여대가 도표만으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도표가 붙어 있고 제시문이 같이 나오죠. 제시문 왜 같이 나와요? 요 도표를 활용해서 제시문과의 관계적 분석인데, 그 관계적 분석의 핵심은 뭐죠? 설명 또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 2번 문제는 따지고 보면은 설명형과 평가형 문제예요. 설명과 평가형 문제인데 우리는 도표 해석형 그립니다. 왜? 도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도표 해석형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상 설명과 평가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이 도표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자는 한 입장 이렇게 묻습니다. 한 입장을 어떻게 하라, 또는 두 입장을 어떻게 하라. 입장을 자꾸 묻습니다. 입장에 대한, 입장의 뜻이 뭐죠? 1번 문제 풀 때 입장이 나와 있죠? 안 잡히죠? 이게 이제 제가 의자를 갖다 놨는데 의자가 혹시 카메라에 걸리나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표를 근거로 한 입장 또는 두 입장을 어떻게 하라? 자, 평가하시오 라고 하면 평가형이고,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설명형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입장 또는 두 입장을 근거로 해서 이쪽에 와서 도표의 의미를 평가하시오, 도표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러한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타당성 검토니까 지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비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오늘 문제는 비판, 지난주 문제는 지지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로 물을 때도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르다 그랬죠? 평가로 물으면 여러분한테 타당과 부당을 맡긴 거고, 지지는 타당이고 비판은 부당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랑 똑같은 일이 발생하겠죠? 굳이 뭐 안 썼을 것 같긴 한데, 지지로 물을 수도 있고 비판으로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놀라지 말라. 설명은 해석입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설명은 그냥 의미 파악입니다. 의미 파악. 이러한 의미다. 그죠? 어렵지 않죠?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입장 대신에 그냥 제시문을 지정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합니다. 제시문 지정도 가끔, 아주 가끔 출제됩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도표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1을 평가하시 이렇게 나와요. 고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기출문제. 2번 해결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갑시다. 이것이 자, 지난주 2021 성대 모의논술을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이것이 2-1, 2-2 쪼개집니다. 이렇게 분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배점이 40점이던 것이 20씩 나눴습니다. 문제 패턴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문제를 쪼개놨습니다. 분량에 대한 부담이죠. 변별력이 생기겠죠. 연대도 그러고 있죠. 성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몇 개? 4개 효과가 발생했다. 시간적 분배에 대한 훈련을 조금은 해둬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예전에 원래 그 연대 시험은, 성대 시험은 시간이 좀 남아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글자 분량에 대한 제한도 없었고, 지금은 좀 달라졌다. 20점 해서 금년에 나왔던 모의논술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성대는 아주 모의논술에 충실하게 출제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2번 나온다. 2번 풀어야 된다. 시간이 빡빡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3번. 문제 3번은 요거는 이거죠. 자기견해가 들어갑니다. 자기견해인데 일반적인 자기견해를 떠올리지 말고, 왜 그럴까? 객관화된 자기견해입니다. 객관화된 자기견해.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나의 입장, 찬반 입장에서 찬성만 요구할 수도 있고, 자, 또는 반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찬반 양론을 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모두 요구할 수도 있어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아니면 뭐 긍정적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긍정적 측면, 아니면 부정적 측면,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아니면은 A, B일 때는 A견에, 이거는 B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이항 대립 구조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질문자가 물어보는 것은 물어볼 때 한 가지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 반대측 한 가지만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둘 다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한 가지 물으면 한 가지 쓰고, 두 가지 물으면 두 가지 씁니다. 그런데 요 한 가지 쓸 때 이제 그거는 단락 구조는 여러분이 배워둬야 되겠죠. 어떻게 쓸 것인가. 문제 특징, 두 번째 답안 구조. 요거는 지나갈까요? 간단하게 언급할까요? 네, 맞나요? 얘기하는 시간에 벌써 했을까요? 1번 분류죠. 그리고 요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분류는 다시 두 문장. 분류 작업 범주알 시킵니다. 그리고 각 입장 요지를 밝힙니다. 자, 분류 작업은 전체 키워드에서 분류 키워드라기보다는 이제 이거죠. 분류 기준점이죠. 자, 분류 기준 출제됩니다. 이거는 논제에 등장하죠. 분류 기준에서 실제 범주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심은 뭐 1, 3, 5 그리고 2, 4, 6 이렇게 하는 거죠. 땡땡에 따라 넣을 경우 재심은 1, 3, 5 그리고 2, 4, 6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는 각 입장 요지. 전자는 A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후자는 B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공식이죠. 요약 A 입장을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B 입장을 요약합니다. 자, A 입장 속에는 다시 1이 들어가 있죠. 그럼 1을 요약을 하겠죠. 3을 5를 이렇게 되겠죠. B도 마찬가지 2를 요약하겠죠. 4를 6을 아까 PPT에 나왔던 얘기. 그리고 분량을 어떻게 한다? 두 문장씩 한다. 두 문장. 왜 두 문장? 성대는 분량 제한이 없는데 세 문장 쓰면 다 같이 세 문장 가야 됩니다. 근데 두 문장 가면은 100자씩이니까 600자, 700자 되죠? 600자에서 100자, 700자 정도가 적당하겠죠. 재심은 5개면은 500자에서 100자부터 600자 될 것이고, 재심 7개면은 700자에서 100자가 붙어서 800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성대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많은 개수는 7개가 나왔죠. 1번은 이게 답니다. 자, 2번은 일반론이죠. 이거는 평가형 설명형의 답안 구조를 따라가면 됩니다. 평가형 설명형의 답안 구조. 도표 분석인데 무슨 말이냐? 도표 분석은 단독으로 출제하지 않고 누구랑 결합? 평가형 설명형과 결합. 자, 예를 들어서 논제가 종류 세 가지죠. 자, 가에서 나를 이런 구조. 1대1 구조. 자, 가에서 나와 다를 1대1 구조. 가나에서 다를 2대1 구조. 그래서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또 있죠. 1대1. 이거는 이제 1대1이라 그러죠. 이건 2대1 그럽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요거 1순위, 2순위까지만 하고 지나갈까요? 자, 1대1 구조. 가에서 나. 1순위 구조 어떻게 한다? 가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가에서 나를 설명합니다. 자, 2순위 구조. 이 색깔 좀 바꿔줄까요? 2순위 구조. 가를 요약. 아니죠. 나를 요약하죠.
그리고 가에서 나를 이렇게 되죠. 설명이면 설명, 평가면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1대2 구조. 1대2 구조는 가에서 나와 다를 평가하셔, 설명하셔. 자, 도표해석형은 이 중에 하나가 도표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이상하네. 단락도 내야 됩니다. 단락은 세 단락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자, 1순위는 가를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가에서 나를 설명, 평가. 가에서 다를 설명, 평가. 자, 2순위 구조. 뒤에 거 나다를 먼저 정리합니다. 가에서 나를, 가에서 다를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자, 나를 정리합니다. 가에서 나를, 다를 정리합니다. 가에서 다를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 하나가 도표가 나오면 도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대1 구조. 가나에서 다를, 그런 식의 구조죠. 자, 첫 단락은 앞에 것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기가 좋습니다. 다를 먼저 정리합니다. 1순위 구조. 가에서 다를, 나에서 다를. 세모를 하는 것은 대상 제시문이죠. 그리고 2순위 구조. 자, 가나를 정리하죠. 가에서 다를, 나에서 다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자, 가를 정리하고 가에서 다를, 나를 정리하고 나에서 다를 이렇게 된다. 논제 2 답안 구조. 자, 논제 3. 논제 3. 답안 구조까지만 가고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자, 논제 3은 이렇게 보죠. 요거는 제가 한동안 또 안 했던 부분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자, 논제 3은 주장이 나옵니다. 자, 일단 서본결입니다. 원칙. 서론. 서론은 길게 쓰지 않습니다. 한 두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상황 정리입니다. 상황 정리. 쉽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생략 가능. 생략 가능. 정리할 게 없으면 생략 가능. 두 번째, 본론입니다. 이것이 출제자가 묻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한 입장, 두 입장일 때 좀 달라집니다. 오늘 문제는 찬반 각각을 쓰라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쓰면 돼요. 그런데 한 입장만 쓰거나 또는 반대 입장만 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하나씩 씁니다. 자, 주장을 밝히겠죠. 주장만 계속 밝히면 이상하죠. 그래서 주장을 밝혔으면 예상 반론을 합니다. 예상 반론. 줄여서 예방, 그러면 못 알아볼 수 있죠. 예상 반론. 그리고 여기다 재반박을 합니다. 한 입장만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걸 합쳐서 한 단락 갑니다. 이렇게 한 단락, 두 단락 갑니다. 그래서 요거 한 단락, 요거 한 단락. 요거는 결합시킨다. 요 예상 반론은 간결하게 쓴다. 간결하게. 한두 문장이면 충분하다. 우리 단락은 두 단락 갑니다. 됐죠? 여기 한 입장일 때입니다. 한 입장일 때. 찬성이든 반대든 한 입장일 때. 만약에, 자, 주의사항. 만약에 두 입장, 지금 오늘처럼 두 입장 모두 각각, 자, 찬반, 긍정, 부정, A, B 두 입장. 두 입장, 자, 모두 밝혀라. 서술하라. 라고 하면은 예반, 재반이 아니죠. 그냥 두 입장입니다. 찬성 측, 반대 측. 그러면은, 자, 본론 파트입니다. 역시 서론은 마찬가지. 두 번째, 본론 쓸 때, 이 본론에서 두 입장을 쓰면 됩니다. A 입장, 그리고 B 입장 가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A 입장, 그리고 B 입장, 끝입니다. 단락 구조. 반면 이렇다. 이게 찬성 입장, 이게 반대 입장이 되겠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결론도 씁니다만 생략 가능.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답안 구조, 논제 특징, 그리고 두 번째 답안 구조. 자, 분석 방법은 아까 제가 PPT에서 한번 반복했기 때문에 생략. 원래는 우리가 4개 하죠.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인데 여기서 답안 구조까지 하고 본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시문 1에서 6은 시장의 확대를 둘러싼 걔네들이다. 주제가 익숙합니다. 또한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요거는 작년 2교시 문제입니다. 잘 봐요. 2교시 문제입니다. 자, 2교시는 무슨 과가 시험 봤다? 작년에 인문사회 2교시 봤어요. 인문사회 모두. 그런데 주제가 뭐죠? 시장의 확대입니다. 흔히 말하는 상경계열 논술 주제처럼 보이죠? 자, 성균관대는 그런 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성균관대는 오전은 뭐 상경 논술 보고 사회계열은 뭐 사회과학적인 인문은 인문학적인 그런 주제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성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성대는 그런 거 없다. 성대는 그런 거 없다. 이건 일단 그래도 지울 때까지는 이렇게 자, 그래서 성대는 학과적 특성이 논제 특성과 이어지지 않는다. 자, 그 분석 방법 3단계 다시 1단계 뭐죠? 전체 독해하다. 전체 독해 핵심은 뭐죠? 객관식적 사고를 하라. 여기서 객관식 사고는 분류에 대한 정확도. 여러분 했다고 보고 그죠? 1, 2, 3, 4, 5, 6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2단계 각 입장. 자, 제시문 같은 입장으로 묶인 제시문들 간 차이점 찾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 정리해 보자고. 자, 제시문 1에서 6은 시장의 확대를 둘러싼 견해들이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 분류하고 각 입장 요약하시오. 상반된 두 입장 분류하고 각 입장 요약하시오. 그래서 자, 그 제시문 1.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분류 작업을 해야 되겠죠. 답안 구조 가볼까요? 이 분류 작업입니다. 이 분류 작업은 전체 분류 기준점 있죠. 시장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1 가로모 이렇게 생겼죠. 해서 제시문 6을 언급하고 분류 기준점이 시장 확대입니다. 이거 나중에 쓸까요? 이거는 본문 답안이니까 그냥 제가 답안을 많이 쓰죠. 이거는 그 분류 기준 플러스 본주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각 입장 요지입니다. 이거는 방금 필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예요. A 입장입니다. 시장이 확대인데, 자, A 입장을 둘러싼 우리는 이미 1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시문 1 어떤 입장일까? 일단 제시문 1은 맨 앞에 나오겠죠. 요거는 그 시장은 상품 매매를 위한 공간이다. 그런데 시장이 신이 되었다. 두 번째 줄 쭉쭉 내려가다가 가운데 줄 보면은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재앙의 원인으로 비난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적절한 지적이다. 그죠? 국제무역이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행해졌다면 지역경제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공정성과 민주주의 및 환경적 책임을 위해 해체되어야 한다. 국가가 무역협상에서 각국은 자국 국민에게나 피해나 빈곤을 야기하지 않는 정책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시장의 확대를 둘러싼 건데 지금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지역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조금과 관세 또한 무역 전략들 중 하나로 활용 가능해야 된다. 어때요? 시장 확대를 싫어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죠. 자, 시장 확대를 했더니만 네 번째 줄에 그걸 안 읽고 지나갔구나. 그죠? 개발도상국의 지배층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던 반면 세계 전반의 불평등과 빈곤, 부채를 심화시켰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얘들은 그
자유무역 확대, 그죠? 시장의 확대죠. 자, 시장의 확대는 어떤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세계 전반의 불평등, 전반적인 불평등을 심화, 그러면 됐죠. 또는 빈곤 심화, 불평등뿐 아니라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 근데 얘네들은 무역에 대한 얘기죠. 무역 확대를 시장 확대 받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요? 시장에 대한 공간적 확장이죠. 공간적 확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푼다고 됐죠? 1단계 지나갔으니까. 자, 제시문 3이 또 같은 입장이에요. 3 넘어갑니다. 자, 중국에서 자녀 출산에 대한 제한 정책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일정 숫자를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자, 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아이를 낳겠죠. 슬프다, 그쵸?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낳습니다. 더구나 출산 허가증제도 8번째 줄, 이것은 또 거래가 됩니다. 시세에 따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와 같이 시장에 막혀져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것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자녀 출산 기회조차도 공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경제적 능력에 따라 능력이, 우리가 자녀 출산은 정말 자연의 법칙이고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의 문제인데, 이 자녀 출산조차도 이것은 불공정하게 불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누구는 낳을 수 없고. 자, 이것은 자 어때요? 부모 자식 간에, 특히 부모의 어떤 의미를 굉장히 평가절하 폄하시키고 있죠. 자, 대꾸 맞춰볼까요? 얘는 시장이 공간적이죠. 얘는 뭐요? 시장의 질적, 그죠? 그리고 내용적 확장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을, 상품을 파고 사는 게 아니죠. 아이 출산 허가증을 돈 주고 거래합니다. 그리고 또 제시문 5예요. 제시문 5가 같은 입장입니다. 보세요. 자, 일단 인간의 일상적 활동들이 다양한 종류의 시장에 의해 조직되고 이윤 동기에 기반을 두며 경쟁적 태도에 의해 결정되고 공리적 가치 기준에 의해 지배되면 그 사회는 본질적 측면에서 이득의 목표에 종속되고 유기체가 된다. 말을 조금 어렵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이거죠. 인간의 일상적인 활동이 시장 논리에 지배되면 말이야, 경제적 동기만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보세요. 인간 이러한 경제적 동기를 상대화시켜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그 결과 인간의 상상력은 마비되고 모든 거를 돈으로 계산하니까 다른 상상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 나오면은 얼마짜리? 그래, 얼마 줄래? 얼마 주니까 안 하고 이런 식의 계산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밑에 있죠. 상상력이 마비되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제란 단어는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일상적 활동이, 자, 인간의 일상적 활동이 시장 논리에 지배되는 거죠. 이 모습은, 자, 시장 논리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자 경제적 동기로 갑니다. 경제적 동기가 절대적 힘을 갖습니다. 절대화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자 제시문 따르면 인간의 상상력조차도 말이야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게 마비가 되고 삶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돈의 문제로 봐버립니다. 그죠? 삶의 가치에 대한 판단도 상실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이거는 시장의 이건 마찬가지죠? 시장의 질적, 내용적 확대의 문제다. 이렇게 대꾸 맞춰 정리하고 있죠?
같은 입장, 제2단계 같은 입장으로 묶인 제시문들 간 차이점 찾기입니다. 어때요? 자, 시장 확대, 무역 확대 얘기고, 경제 능력이 출산력이고, 일상적 활동이고, 상상력, 삶의 가치 문제입니다. 어때요? 자, 얘는 부정적 입장이죠. 부정적. 시장이 확대돼서 부정적 개념입니다. 또는 비판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쉽죠? 자, 제시문 2. 제시문 2.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시장은 교환거래를 통해서 시장은 교환거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편익을 발생시킵니다. 모든 사람한테 편익을 발생시키는 핵심이에요.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어때요? 개인들의 서로 간에 상이한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죠. 이 상이한 목적을 조정시켜 줍니다. 조정시켜 주기 때문에 모두 이익이 되는 건데, 이런 시장 메커니즘은 확장될 수 있다. 세계적 확장 가능.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확장의 모습이 있었죠. 공간적, 질적, 내용적. 얘는 무슨 공간적 확장이죠. 시장의 공간적 확장의 모습이다. 그리고 제시문 4. 제시문 4는 경제학적 접근에서, 그죠? 이런 경제학적 접근이 말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접근이 모든 인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포괄적 접근법. 자, 포괄적 접근법의 의미를 띠고 있다. 접근법의 의미를 띠므로써 이런 것은 모든 인간 행위에 적용된다. 행위에 적용. 그래서 심지어 제시문 나오는 것은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조차도 인간은 효용을 따진다. 결혼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된다면, 즉 효용이 크다면 효용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시장의 질적, 내용적 확대의 모습이다. 결혼하는 것이 내한테 이득이 되면 하고 효용이죠. 안 되면 안 하고. 제시문 6. 제시문 6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자유무역 얘기입니다. 자유무역은 그죠? 혁신의 문제입니다. 자, 기업을 혁신시켜줍니다. 스티브 잡스. 혁신 그러면 딱 떠오르는 잡스죠. 그리고 국제적 분업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때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죠.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국가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것도 뭐요? 시장의 공간적 확장. 시장의 공간적 확장의 모습이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좀 지나갔나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긍정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것은 부정적 개념. 됐죠? 잠깐 쉬었다 할 텐데, 그죠? 이거는 이제 지지하는 개념이죠. 단락 구분은 요게 한 단락, 요게 두 번째 단락, 요게 세 번째 단락이다. 끝이다. 1번은 쉽다. 잠깐 쉬었다가 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